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지만 입 밖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쓸데없이 진지한 편. 저는 진행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회차 질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쓸진편 유튜브에 지난 회차를 듣고 응원과 위로를 얻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의 작은 생각이 누군가에게 응원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 또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화부터 2화까지 섬세하게 들어주시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주신 공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쓸진편에서 다룰 이야기를 소개해볼까요? 지난 회차에서 3화 주제를 직장에서 들었던 말이라고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새해 첫 회차부터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주제를 다루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주제를 바꿔보았습니다. 쓸진편의 3화 주제는 바로 새해에도 못 고칠 나의 습관들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무언가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새해가 되어도 한 살을 더 먹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습관들을 가감없이 펼쳐보려고 해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의 나와 동행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지죠. 다이어트, 운동, 공부, 저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달력이 1월로 넘어가는 순간 어제까진 괜찮았던 나의 모습들이 갑자기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매년 그래요. 올해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 중에 정말 바뀐 게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지는 않아요. 여전히 미루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후회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제는 좀 나아질 때도 됐잖아.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바뀌지 않는 나를 실패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못 고친 습관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서툰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화 주제를 새해에도 아마 고치지 못할 나의 습관들로 정했어요. 완전히 고치겠다는 다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매년 같은 다짐을 반복하면서도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는 나의 모습들을 이번에는 비난보다 이해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꾸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올해는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대하고 마주하면서 살아갈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은 매년 어떤 습관을 데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나요?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기장에 새해 다짐을 적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지만 어떤 다짐을 적는지 말해보자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늘 목록에 들어가 있는 5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다정한 사람 되기. 두 번째, 두려움을 마주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기. 세 번째, 운동을 습관화해서 체중 감량하기. 네 번째, 차분하게 말하기. 다섯 번째, 인사 웃으면서 하기입니다. 이 목록을 써놓고 나면 저는 항상 비슷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대단한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처럼 느껴질까 싶은 거죠.
가만히 보면 다 거창한 다짐도 아니잖아요. 다정해지겠다. 말을 조금 차분히 해보겠다. 웃으면서 인사하겠다.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태도들인데 저는 매년 이걸 새해 다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져요. 이 말은 곧 작년에 나는 이걸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또 적네, 또 못 지켰네 라는 생각과 올해의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다짐을 적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짐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결국 이 중 몇 개는 체크 못 하겠지. 그럼 나는 또 같은 자리에 있는 거겠지. 이 5줄이 어느새 다짐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매년 남기는 성적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몇 년치 다짐 목록을 쭉 다시 읽어보던 날이 있었어요. 연도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똑같고 매번 비슷한 말로 같은 다짐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이 5가지 다짐이 전부 실패의 기록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못 지킨 다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목록이니까요. 다정해지고 싶다는 건 사실은 이미 예민하고 날카로운 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차분하게 말하고 싶다는 건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한 순간들이 꽤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한 해 동안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다정함도 차분함도 한 번 해냈다고 끝나는 목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방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해 다짐을 적을 때마다 올해는 꼭 바꿔야지 라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다짐들을 전부 고쳐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성향이나 습관에 가깝게 느끼려고 해요.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일부처럼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새해가 되어도 아마 쉽게 고치지 못할 저의 습관들 중 몇 가지를 자세하게 꺼내볼게요. 앞서서 제가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꽤 오래된 저의 매해 다짐이자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인데요. 이쯤 되니까 나는 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왜 늘 실패할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남한테 큰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직장에서 어땠는지, 주말에 뭐 했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같은 게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다정함에는 약간의 오지랖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려면 그만큼 마음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끔 이런 저에게도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저 사람이 말하고 싶으면 알아서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먼저 묻지 않아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대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인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는 게 왠지 모르게 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다정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앞에서는 항상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날이 서는 건 순간인데 다정해지는 건 늘 고민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다정한 사람 되기를 새해 다짐 목록에 적는 이유는 다정함이 결국 이긴다는 걸 사람을 통해 배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귀찮고 가끔은 짜증이 날 정도로 이것저것 묻는 분이 계셨어요. 제 기준에서는 사적인 영역까지 스스럼 없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태생이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 챙기는 걸 좋아했고 그런 대화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취향이나 니즈를 기억해 두는 사람이었어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결국 그분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타인과 나의 구분이 너무 분명해서 제가 그어놓은 선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던 저도 그분 앞에서는 조금씩 경계를 내려놓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다정함은 누군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세워진 벽을 조금 낮추는 힘이라는 걸요. 그렇게 나눈 마음들이 제 생각을 조금씩 넓혀줬고,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세상을 덜 외롭게 만든다는 것도요. 저는 여전히 쉽게 날이 서는 사람이에요. 이 습관은 아마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예민한 날은 계속 있을 거고, 거리를 두고 싶은 순간도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도 저는 그 날카로움 안에 숨어 있는 마음까지 함께 데리고 가보려고 해요. 그건 제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니까요. 다정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날이 서는 나를 조금 덜 숨기고 조금 더 천천히 사람 곁에 두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여전히 다정하지 못한 채로 다정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꺼내보고 싶은 건 차분하게 말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신경 써서 말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라 말이 빠른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또 그걸 다 놓치기 싫어서 말과 말 사이에 숨도 안 쉬고 와다다다 쏟아내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는 이렇게 커져 있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더 그래요. 흥분을 잘하는 편이라 안 그래도 빠른 말이 그때는 더 빨라져요. 이것도 말해야 하고 저것도 말해야 하고 왜 좋아하는지도 말해야 하고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도 말해야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나무위키처럼 한 번에 다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는 상대가 다 따라오고 있는지 지금 숨쉴 틈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지금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조급함이 먼저 앞서요. 게다가 우리 가족 특징이 목소리가 다 크고 말투가 세요. 저희끼리는 그냥 대화하는 건데 옆에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지금 화난 것처럼 들리진 않을까? 괜히 한 번 더 신경 쓰게 돼요. 이렇다 보니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하는 것보다 의외로 제일 힘든 과정이 녹음이었어요.
평소에 제 속도로 말하면 너무 빠르고 또 말이 빨라질까봐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려고 하면 로봇이 책을 읽는 것처럼 어색해서요. 그래서 천천히 말하자와 자연스럽게 말하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게 돼요. 예전부터 제 마음 한켠에는 배우들 혹은 아나운서들처럼 차분하고 말에 여백이 있고 격조 있게 말하고 싶다. 말을 던지기보다 한 번 고르고 한 박자 쉬었다가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한때는 아예 그냥 입을 안 열었던 적도 있어요. 입만 열면 말이 와다다다 나와버리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말자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답답해서 얼마 못 가서 실패했고요. 메모장에 차분하게 말하기라고 크게 써놓고 그걸 캡처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적도 있어요. 매일 보이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말하기 강의 같은 것도 꽤 봤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이건 요령 하나 배운다고 갑자기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해지는 순간이면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요. 특히 말버릇은 순간의 감정이랑 성격이랑 너무 깊게 엮여 있어서 더더욱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말의 속도 문제라기보다는 제 성격이랑도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차분한 편은 아니거든요. 생각도 빠르고, 감정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걸 다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라서요. 혹시 본인이 원래 말이 엄청 차분한 편이거나 예전엔 저처럼 말이 빨랐는데 지금은 조금 느려진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방법 좀 알려주세요. 거창한 비법 말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면 충분해요. 아마 이 습관도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도 적어도 예전처럼 무작정 쏟아내지는 말자. 말과 말 사이에 한 번쯤 숨을 쉬어보자. 그 정도부터 연습해 보려고 해요. 차분해진다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면 아마 저는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 대신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말하게 될까? 말을 다 끝내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런 건지, 혹은 내 말이 중간에 끊길까봐 미리 다 쏟아내고 싶은 건지. 아직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말하는 건 말의 속도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말 사이에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습관도 아마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말이 빠를 거고 가끔은 숨도 안 쉬고 쏟아내듯 말할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는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게 차분해지는 첫 번째 단계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의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속도를 늦추는 연습. 그 정도라면 올 한 해 목표로 충분하겠죠? 다음으로 꺼내보고 싶은 건 두려움을 마주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기예요. 사실 이 다짐은 앞선 다짐들과 달리 성공한 쪽에 가까운 다짐이긴 해요. 2025년을 돌아봤을 때 저는 이전보다 훨씬 새로운 걸 많이 해봤거든요. 이 팟캐스트도 그중 하나고요. 그런데도 올해 목표로 또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아무리 새로운 것에 도전을 많이 해봐도 저는 여전히 새로운 걸 앞에 두면 설렘이나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먼저 생겨요. 뭔가 시작하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게 안 되면 나는 또 어떤 기분일까? 괜히 시작했다가 후회만 남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한 번 다 겪고 나온 사람처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어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상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현실에서는 어? 이게 다네? 하고 끝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너무 앞서 살아버리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 머릿속에서는 항상 최악의 장면부터 재생돼요. 어색한 순간, 마음이 쿡 내려앉는 표정, 괜히 시작했다 라는 생각까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보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도전을 미루는 게 겁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아직 오지도 않은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미리 살아버려서 이미 한 번 다 겪어봤다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목표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가 두려운 건 현실이 아니다. 상상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상상보다 현실에서 항상 조금 더 잘 버텨왔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한 발 내딛는 연습. 아마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걸 앞두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겁먹을 거예요. 또 혼자서 별의별 장면을 다 만들어내겠죠. 이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 상상을 전부 믿지는 않으려고요. 이제는 알아요. 시작하기 전이 가장 무섭다는 걸요. 도전 앞에서 제가 연습하고 싶은 건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상상을 조금 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와도 그 두려움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한 발 내디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겁나도 해볼 수는 있다는 쪽을 조금 더 믿어보려고 해요. 두려움에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안고도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면 뭐가 됐든 하나는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가 모여 저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지난 회차에서는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러니까 질투를 하나씩 꺼내서 질투 카트에 담아봤잖아요.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숨겨왔던 감정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 그냥 내가 되어버린 습관들을 꺼내보려고 해요. 오늘의 미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습관 카트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건 올해도 못 고칠 것 같다. 맨날 바꿔야지 생각은 하는데 결국 그대로다. 이제는 나도 그냥 체념한 습관이다. 그런 것들요. 저처럼 말이 빠른 습관일 수도 있고, 괜히 혼자서 먼저 걱정해버리는 버릇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다가 집에 와서 혼자 곱씹는 습관일 수도 있겠죠. 고치겠다는 각오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담아보는 걸로 충분해요. 나는 이런 습관이 있다. 이건 매년 다짐에 올라오는데도 그대로다. 사실 이걸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이번 회차의 습관 카트에 편하게 담아주세요. 이 코너는 나는 아직 이런 사람이다 하고 조금 덜 싸우면서 나를 바라보는 자리니까요. 그냥 어떤 습관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지만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차 역시 블로그에 정리되어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쓸데없이 진지한 편 3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되었지만 아마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의 다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다정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늘 한 박자 늦는 마음. 차분하게 말하고 싶지만 자꾸만 앞질러가 버리는 말의 속도. 그리고 새로운 걸 앞에 두면 아직 오지도 않은 장면부터 먼저 살아버리는 버릇까지요.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꼭 무언가를 고쳐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올해 여전히 그대로라도 이 시간이 전부 헛된 건 아니잖아요. 습관이라는 건 없애야 할 적이라기보다는 오래 함께 살아온 나의 일부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숨 한번 고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2014년 SBS 연기대상 김창완 선생님의 수상소감입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새해가 오는데요. 제가 새해 인사 겸 해서 적어봤어요. 2015년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겹쳐졌어요. 뭔가를 크게 바꾸겠다는 다짐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보다 그냥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조금 덜 급하게 말하고 조금 덜 날석에 반응해보는 것. 아마 올해도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할 거고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래도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려는 방향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완벽해지려는 다짐 대신 지금의 나와 함께 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해줬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난 화에서 짧게 스포했던 직장에서 들었던 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의 다짐 이야기든 다음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블로그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화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쓸진편의 모든 에피소드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차는 블로그에 정리되어 올라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비하인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진편을 듣는 모두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단순해지는 그날까지. 안녕!